안녕하세요. 핑크버거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PCB 편집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PCB 편집기에 대해 간략하게 둘러보고 우리가 제작할 보드의 사양을 정한 후에 작성해둔 회로도에서 부품을 불러오는 과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키캐드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한 회로도 편집기가 있고 PCB를 편집하기 위한 PCB 편집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이렇게 PCB 편집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여기서 PCB 편집키를 눌러서 PCB 편집기에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회로도 편집기 상단 툴바에 우측 끝에 보시면 PCB 편집기로 전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B 편집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PCB 편집기는 화면을 처음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도 툴바에 여러 아이콘들이 있고요. 왼쪽에도 세로로 툴바가 있습니다. 단위라든지 좌표계라든지 이런 보기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툴바들이고요. 우측에 있는 툴바는 우리가 배선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될 툴바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는 레이어에 대한 패널, 그리고 객체 보기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 부분은 네트와 네트 클래스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우리가 마우스를 선택할 수 있는 필터 부분들에 대한 체크박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어두운 색상의 화면으로 되어 있는 빈 화면이 저희를 맞이해 주네요. 이쪽에서는 왼쪽에 있는 저희가 밀리미터로 작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밀리미터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PCB 편집기에서 PCB에 실제 부품을 배치하고 라우팅, 배선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PCB의 사양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양을 설정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기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파일에 기판 설정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판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처음에 기판 편집기의 레이어들은 기본적인 것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먼저 처음에 보실 거는 물리적 스택업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드의 구리 레이어를 몇 층, 즉 배선을 할 수 있는, 라우팅을 할 수 있는 레이어를 몇 층을 할 거냐 라는 것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든 회로는 비교적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구리 레이어가 단층 혹은 2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리 레이어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의 레이어를 살펴보면 2층 보드에서는 이렇게 상단 구리 영역 그리고 하단 구리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단과 하단에 배선을 할 수가 있는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영역 위로는 이렇게 상단 솔더 마스크 그리고 솔더 페이스트 층이 들어가고요. 맨 위에 상단에는 우리가 실크라고 부르는 상단 실크 스크린 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단도 마찬가지로 구리 영역, 그 다음에 솔더 마스크, 솔더 페이스트, 실크 스크린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어 영역에는 PCB라고 할 때 보통 초록 색깔이나 어떤 색깔들 많이 보실 텐데 이 코어 부분에 존재하는 게 대부분 FR4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한 코어 부분이 있겠습니다. 4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4층 같은 경우에는 구리 레이어가 4층이기 때문에 이 중간 코어 이 FR4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 구리 영역 안쪽 1번 구리 영역이 있고 그 위에 프리프레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또 상단 구리 영역이 존재를 하고 이 위로는 똑같이 솔더 마스크, 솔더 페이스트, 실크 스크린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단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 4층 2번 구리 영역이 존재를 하고요. 그 밑에 FR4에 프리프레그가 한 번 더 입혀져서 절연이 되고 그 밑에 하단 구리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이렇게 두께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2층 구리 레이어로 선택을 한 후에 기본적으로 놔둘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 1.6T라고 하는 기판의 전체 두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스택업에서 기판 두께 1.6mm 이게 PCB의 기본 사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기판 설정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디자인 규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인 규칙에 보면 제약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구리를 연결한 배선의 최소 폭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 사항을 설정을 해 놓고 나중에 자동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디자인 룰 체크를 수행을 해서 실제 제작 전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기본 사양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정의된 크기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배선할 때 배선의 두께를 미리 사전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있고, 비야, 우리가 2층 기판인데 위에 층 구리 레이어와 아래층 구리 레이어를 연결할 때 비야를 통해서 서로의 선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할 비야의 직경과 홀 사이즈에 대해서도 미리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동쌍이라고 해서 신호 중에 차동으로 배선을 해줘야 되는 신호선 같은 경우에 미리 두께를 정해놓고 간격도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선 두께와 비야의 사이즈를 사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선 두께는 배선 부분의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셔서 0.2 하고 엔터를 치게 됩니다. 그럼 0.2mm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0.4mm 그리고 1mm 좀 두꺼운 거 1mm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해 놓겠습니다. 비야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경은 0.6mm 그리고 홀은 0.3mm. 이렇게 되면은 이 비야의 직경이 0.6mm이고 이 내부의 홀 사이즈가 0.3mm가 됩니다. 일반적인 비야의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직경은 1mm 좀 크게 해놓고 홀 사이즈는 0.6mm 이렇게 두 개 해놓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즈의 비야는 우리가 신호선의 비야를 생성할 때 사용해 보도록 하고, 하단에 있는 큰 비야는 우리가 전원을 연결할 때 한번 이 비야 사이즈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네트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도 사용을 할 거지만 현재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 설정이 됐으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배선과 비야의 사이즈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우리가 설정한 미리 정의된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편하게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도에서 작성했던 부품, 그리고 우리가 그 부품에 연결했던 풋프린트를 이 PCB 상에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불러오기 위해서는 상단 툴바에 이쪽에 회로도에서 PCB 업데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F8이라는 단축키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도에서 PCB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적용할 변경사항에서 심벌 어떤 것을 처리 중입니다 나오고, D1 추가, 풋프린트는 어떤 걸로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총 경고 0, 오류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PCB 업데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하단에 또 이 변경점 부분에 보면 총 경고 1개 그리고 오류 0개가 나옵니다. 경고가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위에 로그를 보겠습니다. 경고에서 컴포넌트 J1 패드 3에 대한 네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전 시간에 설정했던 DC 배럴 잭에 핀이 실제 풋프린트에선 3개인데 우리는 VCC와 그라운드 2개만 연결해 놨기 때문에 심벌에서 핀 3번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이 컴포넌트와 연결할 수 없다 라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추가된 부품이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 곳에나 눌러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풋프린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CB 편집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로도에서 작성한 부품들을 실제 PCB 편집기로 불러와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장을 눌러서 해당 PCB 편집기에서 작성한 내용을 저장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드의 형상을 설정하고 부품을 배치한 다음에 계속해서 PCB 아트웍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핑크버그 랩이었습니다.